유선암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미국 상원이 드디어 암호화폐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자,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말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 6월 17일 미국 상원의 초당적인 민주당도 18명이나 홀랑 넘어가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원래 저는 민주당이 막을 거로 생각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법안이 어쨌건 스테이블 코인, 즉 미국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연방 규제안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무법천지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정부가 관리하는 시대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CEO들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이 나오자마자 아마존과 월마트는 우리 스테이블 코인 만듭니다 하고 있고, JP 모건과 웰스파고 같은 월가의 공룡도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고 있고, JP 모건의 수장인 제이미 다이먼마저도 원래는 암호화폐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2,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한 340조 원 규모의 이 시장에 2030년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커지는 2,200조 원까지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쩐의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테라 루나 사태 기억하시나요? 하룻밤 만에 진짜 수십조 원이 사라지고, 한국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성토해오면서 제 채널 와서도 권도영 나쁜 새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다들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야 루나 뭐 이거 완전 스캠 아니냐, 이거 도박판 아니냐,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 왜 권도영 안 잡아넣냐. 자, 여기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인 거예요. 앞으로는 서부의 개척 시대, 무법 시대를 지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드디어 이거를 담당하는 보안관을 미국이 우리가 맡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안관, 미국이 만든 새로운 규칙이 뭡니까? 자,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보안관이 만든 새로운 규칙, 지니어스 법안에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정부의 엄격하게 심사를 통과한 은행, 연방정부로부터 특별 인가를 받은 자격 있는 회사들만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특별 면허가 생겼고,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은행의 자회사 같은 경우도 예금보험 가입기관이 되어 있는 쪽만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사항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사실상 이번 법안의 핵심 포인트인데, 모든 코인에 대해서 90%, 95%, 99%도 아니고 지급준비금을 100%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핵심인데, 원래는 1달러짜리 코인 하나를 발행을 하려면 진짜 1달러나 현금이나 원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테더죠. 테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패깅된 코인을 발행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채권 말고도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앞으로는 1달러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허가되는 게 딱 4가지입니다. 자,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어주세요, 돈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안 통해요. 법안에서 정의하는 지급 스테이블 코인을 만족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 무조건 미국 달러와 연동된 1:1 가치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의 규제를 받는 지급 스테이블 코인, 미국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무조건 1:1로 가치가 고정이 되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자산도 딱 4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의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 두 번째는 만기 93일 이하의 초단기 미국 국채. 자, 왜 초단기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왜냐면 장기 국채는 사실 조금 더 수익률은 높지만 사실 우리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도 요런 거 관련해서 야, 우리가 국채를 장기 국채 들고 있으면 괜찮겠지 허허허 이러다가 장기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현금화하려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빼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갑자기 유동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 은행 몇 개가 터져 나갔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만기 93일 이하의 초단기 미국 국채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은행 예금. 자,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가 돈을 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자가 붙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는 FDIC,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은행 예금도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이기일물, 하루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RP, 이렇게 네 가지가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사가 대체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셋째, 명확하게 금지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테라 루나처럼 담보 없이 구라로, 이제 우리 다 알죠. 알고리즘으로 패깅한다는 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이제 다들 알게 됐는데, 테라 루나처럼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히 퇴출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자 공짜로 준다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 사람들이 예금을 빼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사실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함을 막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행위, 이자를 주는 행위도 완전히 금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리즘과 이자를 주는 행위 이 두 가지가 금지가 됐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규칙이 명확해집니다. 앞으로 이 규제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이 법안에는 아주 놀라운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조항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떤 정치인도 혹은 정치인의 가족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안에 아주 놀라운 트럼프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의 가족은 제외한다 라고 하면서 정부 고위 인사들과 가족들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트럼프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코인 사업만 몇 개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연관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미 어마어마한 코인들을 발행을 했잖아. 그리고 이미 트럼프의 아들이 이 사업에 깊숙이 들어갔고, 심지어 한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든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든 앞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하라 했고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것 때문에 사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굉장히 크게 반대했었는데 결국 저는 그래서 통과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대통령과 부통령 이 두 직권만 제외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사실 어마어마한 쩐의 전쟁이 있었어요. 어쨌건 이 법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라는 구멍도 하나 있고 은행 쪽에서도 야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사실 이 워싱턴에서 어마어마한 로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로비가 합법이에요. 그래서 2024년 선거 기간에만 암호화폐가 업계가 쓴 로비 자금이 거의 한 1억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7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쓰고도 남는 돈이 이 법안 하나만을 위해서 움직인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각각의 입장을 좀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왜 은행업계 쪽에서는 약간 애매했냐?
아니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까지 주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우리 예금 다 빠져나가면 망해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필사적으로 은행들이 싸웠고 결국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바로 은행들 때문에 포함이 된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업계는 드디어 SEC의 눈치 안 보고 우리 맨날 내쫓으려는 애들 빼고 월스트리트와 주식들과 진짜 게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로 자산으로서 주식 대신 투자 자산으로서도 인증받을 수 있는 진짜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만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금이 몰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고 사실상 로비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은 주식이 아니고 증권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하나의 화폐가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큰 족쇄를 풀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상 소비자 단체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법안은 트럼프를 위한 부패 고속도로일 뿐이다. 암호화폐 회사가 망하면 결국 그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울 겁니까? 자, 이거는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시한폭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진짜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고 진짜 목소리를 크게 냈거든요. 결국 그렇지만 막대한 로비 자금 앞에서 결국 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렌 이야기가 완전하게 틀린 게 아닙니다. 트럼프에 대한 부패 고속대로 트럼프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제외를 하더라도 달러 패권엔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태까지 좀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이 발행을 하게 되면 채권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달러에 대한 전반적인 모아놓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야 달러 값어치 오르는 거 아니야? 채권 값어치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러 패권에 의외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요. 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을 옮겨야 되는 은행이나 혹은 스위프트 기반의 미국 금융망 시스템을 빼서 여러분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미국 통제하에 있는 전통적인 금융망을 거치지 않고도 국경 간 송금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원래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미국 달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행들을 통해서 환전을 했어야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아마존 코인이라는 게 있네? 그럼 아마존 코인 우리가 달러로 사는 것 대신 한국에서 사도 되겠네라는 방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대한 규제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에 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의 경제 제재를 가할 때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처럼 국가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만약에 지불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썼던 전략입니다. 코인을 통해서 석유를 거래한다든지 제3의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안이 가장 위험한 점. 국채 시장의 불안전성입니다. 자, 지니어스 법안은요.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100%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규모가 진짜 앞으로 무려 수조 달러, 몇 조 원, 몇백 조, 몇 천조에 달할 것으로 이를 전망인데 자,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요. 미국 국채 시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반된 규제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요거에 대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라도 지금 국채를 한 번에 매도하기는 어렵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달러 내놔라고 하면은 채권은요 무조건 채권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 코인을 들고 있다 칩시다. 내가 아마존 코인을 들고 있는데 아마존 코인을 내가 몇 천조어치를 샀어. 몇 천조어치를 샀으면 아마존이 야 우리 돈 들어왔네. 우리 그러면 이걸로 채권 좀 살까? 단기 채권 좀 살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몇 천조, 몇 조, 몇백 조의 아마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야 이거 달러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존은 이거 무조건 달러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채권을 시장에서 매도를 하려면 누군가 받아줘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아마존 코인이라는 걸 샀으면 아마존은 무조건 내 거를 달러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마존이 들고 있는 채권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단기 채권이겠지만 무려 수조 달러에 이르는 코인을 팔 수 있게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채권이 쏟아져 나와요. 스테이블 코인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규모 인출 사태, 채권 인출 사태가 나면서 코인런 혹은 뱅크런, 채권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가 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단기 채권이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국채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탓을 리스크 없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작은 보트가 있는데, 평소에는 이게 뭘 하든 미국 경제를 흔들 수는 없지만 레버리지라는, 그리고 하나의 리스크도 없이 이 보트가 어느 순간부터 대형 항공모함을 미국 경제를 잡고 흔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얘기한 것처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종류의 새로운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분명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달러를 많이 쓰겠지 하지만 각국에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됐을 때 원화든 중국이든 위안화든 엔화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국의 중앙은행에서 좋아할까요? 한국의 정치권에서 좋아할까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국 통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한국 원화를 풀여서 한국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은데, 아, 뭐야,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네. 그러면은요,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긴축할 땐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통화 대체 현상이라고 불리는 currency substitu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IMF에서도 나오고 있고 연준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아니, 디지털 달러 나오면, 각국에서 디지털 달러 쓰면 여러분들 통화 망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원화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위안화나 다른 곳에서 뭐 자기네들만의 디지털 통화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국에서 제도화되고 미국에서 제대로 쓰이기 시작한다면, 자, 언젠가는 여러 국가의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로도 섞고 위안화도 섞고 엔화도 섞은 바스켓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서 언젠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디지털 달러 시장을 밀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더 넓게 쓰면서 반대로 역으로 달러의 위상을 밀어낼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시나리오를,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여러 리포트들을 읽어봤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언급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달러 패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2차적으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양날의 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 법안이 바로 이 디지니어스 법안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는 이 칼의 손잡이를 꽉 쥐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어차피 막을 수 없다. 달러가 슬슬 구멍이 나고 있다. 이거는 뭐 레이 달러가 얘기를 하고 얘기는 했지만 달러의 위상이 예상 같지 않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모든 것들 일단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자.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가 99%가 달러 기반인데 이 코인들을 더 퍼지게 만들자. 사실상 디지털 달러 대신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깔리게 해놓자. 그리고 그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하니 1차적으로는 빚을 내야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새로운 채권에 대한 큰 손이 생기니 이자율을 아낄 수 있다는 전략이 포함된 거고요. 결국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한 부분인데, 길들여질지 아니면 미국이 야생마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는 앞으로 미국이 앞으로 하는 것에 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결국 이게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지 아니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금융위기의 시작이 될지 앞으로 이 법안의 전개 과정을 저와 함께 주사담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